능동수동은 중학교 때로 돌아가서 어떻게 적어두면 되겠냐면, 자, 능동태와 수동태. 능동태는 뭐예요?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이게 능동태입니다. 알겠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야.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냐면, 자, 잘 봐야 돼. 능동태의 목적어가 뭐가?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자로 이동하면 그때는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목적어가 you잖아요. you, 너지. 그럼 너는 사랑을 합니까? 받습니까? 동작을 받게 되면 이거를 수동태라고 쓰고, 동사 모양을 비동사 pp로 합니다. 계속을 보고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능동태라고 하고, 이거는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으니까 수동태라고 부르고. 자, 다시 뭐가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어디로 가면 주어자로 간다고. 그러면 동사가 주어가 동작을 받으니까 비동사 pp로 쓰고, 해석은 어떻게? 뭐 해지다, 당하다 등등으로 해석을 하죠. 이 해석은 조금 이따가 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고, 고등학교 때 능동태 수동태 구별하라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주어가 동작을 하면은 능동이고, 주어가 동작을 받으면 수동이 이러면 되겠지. 그럼 해석으로 푼다는 얘기잖아. 해석으로 풀 수 있겠어요? 단어를 다 압니까? 단어를 다 모르니까, 단어를 모를 때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입니다. 왜? 파란색 목적어가 앞으로 갔으니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수동태 뒤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풀어내지 못하면 뭐 해야 돼? 해석 다 해봐야 된다고. 그래,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는 못 푸니까 동사를 뜻을 모르거나 또는 주어의 뜻을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명사가 있고 없고 목적어가 있고 없고로 풀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이거로 다 풀릴 거예요. 한번 해볼까? 자, 시험 전략 패턴과 핵심 전략이라고 돼 있죠. 자, famous picture가 still 되는지 stole 되는지, 이거는 해석으로 할 수 있겠다, 그죠? 이거는 famous picture가 still이 되니까, 도난이 당하니까 수동이다 이러면 될 것 같고, youngest player가 출수하는지 출수되는지, 이거는 둘 다 되겠네요. 맞습니까? 플레이어 선수가 출수할 수도 있고 선택, 출수될 수도 있잖아, 선택.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푼다고? 해석으로 풀기가 좀 힘들면 목적 없으면 수동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는 것처럼 문장의 주어가 동사가 되다 당하다라는 의미의 경우 수동태를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말이 둘 다 되거나 또는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목적어가 없는 걸로 푸시면 좋겠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셰익스피어가 씁니다 많은 연극을, 이때 플레이 s가 붙으면 연극이란 뜻입니다. 희곡이란 뜻이에요. 그럼 목적어가 있죠? 맞지? 수동태는 목적 없다 그랬는데, 그래 틀렸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고치면 됩니다. 이제 또 뭘 공부하면 되겠어? 이제 또 뭘 공부하면 돼? 예외를 공부하면 되지.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자 대부분을 해당되는 말이니 이거는 머릿속에 잘 박아놓고, 수동태는 목조가 없습니다, 수동태는 뒤에 명사가 안 나옵니다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되는 것만 공부를 줄기차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외워야 돼요. 자, 2번 수동태를 못 쓰는 동사. 즉 명사가 뒤에 없는데 수동태를 안 쓰는 경우입니다. 아까 뒤에 명사가 없으면 수동태로 쓴다 그랬죠? 맞지? 근데 뒤에 명사가 없는데 원래 모양으로 쓰는 경우야. 그래서 이 동사를 만약에 비동사 pp로 쓰면 무조건 틀리는 경우야. 그런 경우가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아까 수동태가 첫 번째 시간에 아까 뭐가 어디로 가면
목적어가 주어자로 가면은 수동태로 쓴다 그랬잖아. 그럼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목적어 없는 동사는 목적어를 앞으로 보낼 수가 없겠네.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자동사가 있을 텐데 그 자동사를 다 외워야 될 것 같아? 그 다시면 나올 것 같아? 아니야. 뭐만 나오냐면 자 먼저 써볼게요. 첫 번째는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하다, 사고가 발생하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뜻입니다. 야, 너 오늘 되게 멋있게 보인다. You look nice 이거야, 그렇지? 그럼 유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죠. 맞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퍼니나 어커는 무슨 말인지 알죠? 뭐요? 사고가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멍청이 가고 있는 갑자기 얘가 저기 자전거 나를 받아가지고 사고를 당했어 이렇게 말하잖아. 그지? 두 가지 말의 특징이 뭐예요? 위에 있는 다섯 단어는 첫 번째, 두 번째 알겠어요? 수동태가 안 되는 이유? 시험에 나오는 이유도 알겠습니까? 네, 한글로 뭐뭐 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수동태를 배우는 학생들이 외국에서 영작을 하게 되면 영어로 글을 쓰게 되면 저런 동사를 수동태로 잘 쓰더래.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교수들이 그거를 목록을 모아놓고 저걸로 수동태로 쓰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알겠냐? 한 번만 더 할게. 단어 과정 어려워집니다. 네, 내가 억지로 지금 수동처럼 쓰고 있죠. 한글 뜻을. 이 그룹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consist of입니다. 이 그룹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consist of예요. 구성되다 하니까 저런 것들은 수동태로 쓰면 100% 틀린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남이 있어야 되는 동사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라 그래. 자동사는 혼자 잘 먹고 잘 쓰는 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가 없고 타동사는 타인이 있어야 되니까 목적어가 있거든요. 그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는 수동태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능동수동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말을 하면 능동이야. 너네들 어떻게 되지? 말을 듣죠? 이게 수동입니다. 그죠? 글자를 내가 쓰면은 능동이고 글자 입장에 쓰여지죠? 이게 수동이라고. 에어컨을 켜면은 내가 능동이고 에어컨 입장에서 켜지는 게 수동이라고. 알겠어? 동작을 주고받는 게 능동 수동이라고. 공을 던지면 너네들이 치고 이게 능동 수동이라고. 근데 동작은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상태는 주고받을 수가 없어. 이를테면 좀 날씨가 더워서 내가 에어컨을 켰다고 쳐봐. 그럼 에어컨을 키는 동작을 하면은 에어컨 어떤 동작을 받아? 켜는 동작을 받을 거냐. 그럼 에어컨이 어떻게 되죠? 켜지지. 그럼 너네들 어떤 상태가 되니? 시원한 상태가 됩니까? 그걸 주고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래, 상태는 주고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태 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 겁니다. 알겠냐? 역시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나온다는 것만 나올 거야. 리젠블만 외우면 돼요. 여기 있는 건 무조건 암기를 해서 무조건 뭐가 나오면 저 단어가 비동사 PP가 나오면 100% 틀린다. 100% 무조건 틀려. AB가 없어. 이해는 내가 시키는 거고 너네들은 암기만 하면 돼. 너네들은 이게 왜 수동태가 안 되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깜 써서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를 또 공부해야 되냐면
수동태 나오면은 목적어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명사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번에 명사가 나오는 수동태를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공부하면 끝. 끝이라고. 엄마가 나한테 돈을 주세요. 영어로 뭐라 그러죠? give me money 그러지. 맞냐? 그럼 give me money 할 때 give 다음에 me라는 목적어 나오고 money라는 목적어 두 번 나오잖아요. 그것을 중학교 1학년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 배우죠. 그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즉 명사가 두 개가 나오니까 앞에 명사가 하나가 가도 뒤에 명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give me money. 엄마가 나한테 돈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 A한테 B를 준다 이 얘기지. 맞냐? 그럼 A가 앞으로 가보자. A. 그럼 비동사 BP가 되고, 그다음에 뒤에 뭐가 살아있겠어? B가 이렇게 살아있겠죠? 한번 만들어봐. A가 앞으로 가면 뭐가 돼요? 비동사. give, gave. 되네. 그죠? 수동태인데도 뒤에 명사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런 동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조금 어렵게 뭐 사형식 등등이라고 합니다. 써봅시다. A가 자, A가 기부 당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돼? 남이 기부해 주어지다 해도 됩니다. 그죠? 네. B를 A한테 테랍니다. 그럼 A는 뭐가 되죠? 그렇죠. 듣다. A한테 teach합니다. A는 뭐 할 것 같아요? A한테 ask 하면 A는 ask를 할까요? 받을까요? 알겠어? 네. 해석을 I was told 하면 빨리 들었다라고 바꾸면 좋겠다 말이야. 들음을 당했다 언제 이러고 있겠어. 그지? 기부를 받았다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be taught에 마찬가지로 가르침을 받았다 해도 되고 배우다라고 반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offer가 제공하다면 제공받다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을 쓸 수 있겠군요. A가 B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A가 B라고 불리워집니다. A가 B라고 컨시더 간주됩니다. 이걸 좀 어렵게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항상 내가 쓸 때 있잖아. 맨 위에 거는 쉬워. 잘 나와. 밑으로 갈수록 어렵고 덜 나와.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단어를 좀 마지막에 외워도 되니까 저 쓴 순서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일렉트는 무슨 말? 5월 9일날 새로운 대통령을 일렉트 선출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일렉트입니다. 그래서 A가 B라고 선출됩니다라고 할 때도 저런 동사를 쓰니까 저런 동사를 무조건 외워서 뭐가 뒤에 나올 수 있다? 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제 바닥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하는 방법만 한 번 더 알려줄게요. 39쪽부터네, 그죠? 39쪽하고 40쪽하고 두 페이지에 끝네, 그죠? 6문제만 풀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여기 39쪽부터 먼저 할게요. 먼저 기본적인 먼저 풀겠습니다. 여기 다구나. 2번 1번 빼고 풀면 되겠네.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목적어가 있으면 운동이고, 이게 앞으로 가니까 비동사 B가 되어서 수동태는 뒤에 뭐가 없어? 목적 없는 게 수동태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풀어볼게요. 2번은 바로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3번은 바로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다 수동이야. 그래서 비동사 PP, 비동사 PP 이렇게 됩니다. A번의 3번 같은 경우는 컴마 다음에 페런트가 주어라고 치면 주어가 레커멘드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는 게 레커멘드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그럼 레커멘드가 추천하다라는 뜻이 많은 사람은 더 헷갈릴 수 있어. 부모가 추천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추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되게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럼 문장을 다 읽어보고 부모가 권고를 받는 상황인지 권고를 하는 상황인지 따져봐야 되잖아. 그러면 글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행여나 레커멘드가 추천하다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고1은 대부분일 텐데 더 풀 수가 없으므로 목적이 없으니까 수동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에 1번 빼고 하겠습니다. B번에 2번으로 갈게요. 리스너가 컴페어 할 수도 있고 컴페어 될 수도 있죠. 컴페어는 비교하다는 뜻인데 비교하다가 될 수도 있고 비교되다가 될 수도 있는데 수동태인 이유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B번에 3번 인터넷 컴퍼니가 소개할 수도 있고 소개될 수도 있죠. 맞지?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 양쪽 다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명사가 있으면 능동입니다. 어디 푼지 알겠어? 이것의 예외가 리메인입니다. 리메인은 남겨져 있다라고 해서 수동처럼 해석이 되니까 자기 동물의 수동태로 쓰기 쉬운데 리메인은 아까 적어드린 것처럼 목적어 없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동사는 줄기차게 깜리 서서 외워야 됩니다. 도리가 없어요. 안 푼 문제 있잖아요. B번에 1번이죠. B번에 1번 보면 at the time 그 당시에 컴마 로봇가 디자인 되다. 로봇가 만들어지다. 이게 낫겠죠. 그래서 앞에 비동사를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또는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야. 그 다음으로 갈게요. 지금 이 경우는 뒤에 명사가 나오고 있는 수동태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about 76% of the part-timer. part-timer는 우리나라 말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는 수동태인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는 더 많은 돈을 말하니까 아마 초과 근로수당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비가 브랜드 뉴 컴퓨터를 샌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네, 누구에 의해서? 엔트, 고모나 숙모에 의해서. 고모나 숙모가 보냈으니까 데비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샌드 다음에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첫 번째 목적 앞으로 가도 두 번째 목적 그대로 살아있으니 사행식 동사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그 다음에 차이니스 이건 쉽네요, 그죠? 차이니스 중국어가 가르칠 수는 없고 가르치게 되는 거니까 가르쳐지는 거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쓰시면 되겠고요. B번에 1번 맞아 틀려? 세브럴 몇몇 개의 잉글리시 코믹 영어 만화책이 구매되었다. 오케이. 2번 위너 오브 더 컨테스트를 우승한 사람은 opportunity 뭐예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것이다 이래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교수님에 의해서 일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제안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수동태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번 뒤에 for decades의 decade는 10년이라는 뜻이니까 10년에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차일드 리어링 어드바이스, 차일드를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어드바이스 프롬 엑스퍼트, 전문가들의 어드바이스가 인커리지 했는지 인커리지 되었는지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한다고?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고 명사가 없으면 수동이야. 명사가 있어. 선생님 저 이 세퍼레이션 명사 모르겠는데요. 더가 있으면 명사라고. 더가 있으면 뒤에 거 보지 말고, 그죠? 더가 있으면 명사가 있으니까 능동입니다. 이게 수동이다. 알겠죠? 한 몇 개만 해볼까요? 이거 이제 숙제가 될 텐데 6번에 C번 같은 게 그거네요. 6번에 C번이 이게 능동이잖아. 이거 수동이잖아, 그렇지? 어떻게 푼다고? 명사가 있으니까 능동이야. 됐지? 그죠? 명사가 있으니까 능동이라고. 이렇게 안 하려면 해석 다 해봐야 되니까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따로 막 눈에 확 보이는 게 없네. 4번 볼까요? 4번. 4번 잘 봐. 4번에 2번에 비동사 PP 수동인데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수동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지금 잘 들어봐요. 영어는 자리가 되게 중요한 언어라서 맨 앞에 있으면 주어고 그 다음에 있으면 동사고 그 다음에 있으면 목적어란 말이야. 그래서 주, 동사, 목적어가 항상 자리를 따지고 자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면 1번은 주어고 2번은 동사고 3번은 목적어겠죠. 그럼 4번은 뒤에 나오겠지. 맞니? 그럼 4번은 조동사 목적어 아니겠네. 4번이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목적어처럼 해석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끼어들어가면 그때는 쌤들은 삽입절이라고 부르고, 저는 자리가 아니니까 끼어들어갔을 때는 뭐가 생겨서 양쪽에다가 신고를 해줘야 돼. 내가 이 자리가 아닌데 이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미안하다 얘들아 할 거 신고를 해줘야 돼. 그게 바로 컴마 하는 일입니다. 그럼 이걸 지우면 돼요.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있게 됩니다. 동명사도 명사니까. 그러면 수동태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컴마를 지고 나니까 명사가 생겼네요. 그죠? 그럼 2번은 맞아 틀려? 틀리게 되죠. 네, 뭐 고득점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원래 6문제를 풀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 차분하게 집에서 6문제를 풀어가지고 클래스 OMR에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답변지 코드 42쪽 문제, 42쪽 맞습니까? 몇 번까지 있어? 네, 10번까지 있죠. 그러면 10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보고 통계를 보고 이렇게 수업하면 되니까 1번 10번까지 내일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